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폭탄 발언했습니다. 이거는 부당한 침해다.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전면전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500억 불의 투자펀드 요 관련해서 더 이상 이거는 감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협상이 사실상 중단이 됐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고요. 이번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톤으로 국내 공분을 전달하고 있다. 자, 근데요. 역시 참 민주당은 세긴 세요. 야, 지금 불을 꺼도 시원찮은데 불을 더 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는요. 이 3,500억 불 펀드 교착 상태. 요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이요, 이화영 측 변호인과 김성태 증인과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난장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술판은 이거 검찰이 벌린 게 맞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건 무슨 소리냐? 세상 바뀌어도 해도 이건 너무한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또다시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법 개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내란 특별재판부 이게 연일 임기회 회자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뒤늦게 저도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하고 연수원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이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우연성이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데 비해서 전현희가 이제 특위 위원장이죠. 무슨 소리냐? 우연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전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재명의 오늘 국무회의 이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부당한 침해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전면전에 돌입한 거예요. 트럼프하고. 자, 그래서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거든요. 그게 이미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태에 관한 지금 미국 정부의 조치는 부당한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장이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요, 국민 안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완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요,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정신에 따라서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 상호 신뢰 그리고 동맹정신 이 두 키워드는 상당히 좋은 워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침해 이거는 가장 부적절한 워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다.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해서 본 일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니냐. 그래서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득채하라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우선 채용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공평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는요, 제도 개선 추진하라. 이건 뭐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이것도 필요해요. 책임감을 느낀다. 이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당한 침해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 그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는 이민 관세 당국에서 할 일을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적법성이
결여되지 않은 것이고, 이 합법적인, 그러니까 법을 통한 그런 단속을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출입자 단속은 항상 있는 건 아니냐 이거죠.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시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합법적 권한의 행사다.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입장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미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이 기술 인력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 고급 인력들이 와서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한 일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맨 먼저 그렇게 단정을 해서 한 2, 3일이 지나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소리야? 그건 부당한 침해지. 이렇게 반박한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한미 이 관계가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굉장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정부 당이 잘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을 때 부당한 침해다. 자, 그러니까 항명하는 거죠. 뭐죠? 이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점에서 대미 외교의 그야말로 이 목표와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싸우는 데 있느냐? 아니면은 싸움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불을 끄고 정상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싸움딱 기질로 지금 이재명이가 그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미 관계는 굉장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 그럼 외교의 사령탑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 다음으로는 국무총리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게 돼 있는데, 예. 이렇게 아주 처음서부터 세관 당국의 반성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한미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좋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좀 중요한 것 중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정책실장의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군인들 갖다가 이 구금시킨 미국 당국의 그러니까 동부지검이죠. 가장 강한 톤으로 국민의 공분을 전달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전달했다. 자, 오늘요, 지금 한국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요 토론회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 현 진행되고 있는 중요 현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꺼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간담회를 가는 거죠. 몇병 모아놓고. 자, 그래서 지금 김용복 정책실장이 지금 반송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한미 양동회담에서 우리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총 $500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경찰 투자가 다 이루어질 때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말이죠. 일하시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 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 그런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고,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는데,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분하는 등의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 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자 제도와 관련해서는요,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 예산 10년 전에 대비 발의 의원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10월 자, 그래서 그런 이 전화위복을 이번 사태를 갖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 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되고 장기적으로도 입법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이제 경제 규모인데 합의한 $5,500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불평등한 조항이 생기면서 이러한 혼란을 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럼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알려주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이 5,500달러 규모의 대매 투자 펀드에 불평등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일본하고 미국이 합의한 5,500달러요. 우리도 이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받고 있는 분야에서 동일하게 동일하게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건 좋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 국민들도 안 갖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한국과 일본은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고요. 경제 규모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일본이 받은 문안이 우리에게 제시된 문안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대로 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겠나. 일본과 한국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외환시장 사정이 매우 다르다. 외환시장 사정이 매우 다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의 3배다. 이러한 양상이, 이런 사정이 우리와 판이하다.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3,500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는가. 예. 만약에 이제 조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이거 해결이 이제 선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에서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00억에서 3천억 정도의 운용 자산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특별히 외환 쪽 통화 스와프 문제 해결이 있어서 안 됐다. 현재 중요하고 있는 사항은 서로와 같이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의 한계, 스왑 라인의 관계,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구조를 어떻게 따느냐.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교착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고 있지 않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자동차 산업이 여전히 중요하고 일본과의 관세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3,500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영향이 커요. 자,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이 급하다고 해서 이 바늘에 실을 못 끼듯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래간만에 이제 이화영 지사, 지금 재판이었는데 오늘 또 난장판입니다. 바로 김성태와 이화영 재판인, 이 변호사인 김광민 간의 충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김성태 회장은 검찰청 수파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이화영 측에서는요, 이화영, 김성태, 박영칠 모두 검찰에서 진술을 조회했다고 하여 오히려 상당히 차질이 지금 생기는 거죠. 한쪽에서는 전면 부인, 한쪽에서는 인정. 자,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요, 오늘 지금 이재명 이화영 평화지 부지사하고 그래서 이제 특정 과제 형편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김성태는 뭐라고 했냐면요. 검사실 술반이면 막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 없죠. 아무리 산다면 밖에 나가도 너무하다. 5일 경찰해역 청문회에서도 도시락 술반이 의혹을 제기한 조경식 의원인데 이분 포장 내려가서 찍었겠죠. 그래서 조경식이란 사람도 법조인이라면 어떤 혐의로 구속했는지 알 텐데 제1차 봉호 그렇죠.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 해도 너무한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기본이. 그래서 5일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도시락 술반입 의혹을 제기한 조경식이란 사람도 사회복지인,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데도 돕고 있다 이거죠. 술 마시면 CCTV 안 되는 얘기. 자, 그러면서 말이죠. 제 차 술 마시면 당시 CCTV 등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교도관이 2명씩 붙어 있는데 어떻게 진술 모의를 할 수 있느냐. 사회자, 그래서 나는 주식을 한 주도 안 팔았다. 어떤 조폭들이 회사를 15년간이나 운영하느냐. 그래서 완전히 받고 얼굴이 좋아졌네요. 예, 그 우리 김성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화영 측에서는 강력하게 술 파티 의혹이 있었다는데 방침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성태 회장의 발언은요, 지금 이 광명민 변호사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광명민 이 도와준 내용을 상세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법무부가 구치소 운영에 대해서 이화영, 그 다음에 이원영, 그 다음에 송원성이 아니고 송원성 나중이고요. 그렇게 돼 있어. 카카오톡,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 측에서는요, 뭐라고 했냐. 최근에 법무부가 수원구치소에 대해서 이화영, 김성태, 방영철 등 수용 상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했다. 예. 수용 상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했다. 자, 그러면서요. 조사 내용에 김성태가 1년도 되지 않는 수감기간 수원지검 13035 주장하겠다. 예. 주장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2023년 5월 17일 주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강력히 양님, 그러면서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김성태가 1년도 되지 않는 수감기간 수원지검 1303호에 180회 출석했고, 다수의 쌍방울 직원이 외범식과 주류를 주로 반입했다. 2023년 5월 17일에는 주류 반입에 강력히 의심되는 점이 확인됐고, 2014년도 자세하게 좀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서요, 검사실 1303호 맞은편에 창고방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는데 그 창고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요, 선임되지 않은 다수 변호인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진술 모의를 요청했고, 그러니까 참가를 해서 그게 뭐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저기 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화영 재판까지 지금 건드려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민주당은 뭐 190, 지금 6석이요?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여하간 170석 이상만 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윤 대통령 동기가 내란 특별보호 재판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개 보내왔어요. 참 사람이 전면한 것이 문제지. 예. 그러면서 말이죠. 여기 이제 박기승 의원, 박기승 의원이 이제 오늘 그 에스코트용 대통령 전용 차량을 쓰고 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또 판사 출신의 동기인 박기승 의원은요, 내란 특검으로 위반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슈에 그쪽이 없겠어. 그런 집이 없겠고, 우리 동네 가서 반복하면서 토의를 해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연성이 많이 있다는 건데, 우리 헌법 110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사법부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범위를 더이란 마음도 나는 없구나.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재판이 되면 당장 법안에 대해서 우연 제청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것이다. 내란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절차를 거둬야 한다. 그런데 나중에 잘 없는 분야가 시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재판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우연이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그러면서요, 직연대법의 영장 기각이나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집어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 된다. 국회가 나서 직접 공개하는 법안을 고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막다른 골목에서 말빨리 정을 다 받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검찰 측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내란 특별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라는 정청래 입장문하고는 정반대죠. 자, 그러면서 내란 특별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파면할 길이 없어서 녹음 증거를 봤더니 또 연달아서 나오네. 그리고요. 전현희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투기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 예,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공신 요구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 전담재판부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우연성과 위협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